더 많은 광고 상품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핏되는 광고 상품을 찾고 싶다면 아래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거나 ampm.co.kr로 접속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사팀 홍승택. 오후 장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29일 이제 저희 라이브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구글 광고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광고 대행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은 광고주님들께서 이제 구글 광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좀 하루에 이렇게 좀 구글 광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광고주님들의 문의를 받다 보면은 좀 몇 가지 좀 공통된 그런 질문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구글 광고 진행을 하면서 좀 광고주님들이 어떤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인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호 대리님은 구글 광고 많이 돌려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구글 광고는 돌려본 적이 없어서 오늘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리님이 물어보신다고요? 네,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저한테요? 네. 아, 그렇군요. 광고주님들이 궁금해하는 걸 제가 네. 광고주의 입장으로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리님도 이제 구글 광고나 이런 거 집행하시면서 좀 이제 공부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특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대비 이 구글 광고 자체가 어쨌든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는 광고 매체다 보니까 일단은 좀 어렵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연우 대리님이 공부를 하셨을 때는 좀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우셨을까요? 그 머신러닝으로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폭을 알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폭? 그러니까 네, 그 머신러닝이 돌아가는데 얘가 도대체 이걸 배우고 나서까지의 그 기간하고 여기서의 공부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그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광고 세팅을 하고 이제 광고비 충전을 하고 라이브를 돌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상태 창에 이렇게 학습 중이라고 뜨기는 하는데 얘가 제대로 학습을 하고는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언제 끝나는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돌아갈 때 보면은 갑자기 1예산이 1예산 만약에 5만 원을 설정을 해놨으면은 광고를 돌리고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갑자기 확 탈 때도 있고 사실 이 머신러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구글 광고에서 머신러닝의 첫 번째 기준은 일단 이거 적어볼까요? 머신러닝의 기준.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머신러닝 언제 끝나냐? 이 기간이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기간에 따라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전환값이 이제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머신러닝 구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의 기준이 전환 이벤트 30건입니다. 그래서 전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구매나 이런 장바구니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페이지 조회도 이제 전환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설정한 이 전환 이벤트가 30건이 이제 도달되는 그 기간을 이제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는 모르는 건데 최대한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게 어쨌든 머신러닝 최적화에 빠른 최적화를 이제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머신러닝이 좀 빠르게 최적화가 되어야지 이후에 조금 더 안정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할 거니까요. 그러면 혹시 그 기간도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만약에 전환 이벤트 30건을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면 그게 광고를 나중에 다시 돌렸을 때 조금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영향을 끼치나요? 사실 영향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우리 광고가 최적화되는 지면이나 타겟을 이제 찾는 전반적인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은 어쨌든 우리의 성과가 최적화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뭐 성과가 발생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성과가 뭐 빠그러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안 되는 광고는 이게 머신러닝 때문에 안 되는 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게 안 되는 광고가 머신러닝이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잘 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광고는 뭘 해도 안 되고 잘 되는 광고는 머신러닝 중이어도 성과 잘 나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머신러닝을 이제 제대로 잘 돌리기 위한 그런 광고 세팅을 초기에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됐어요. 이걸 왜 물어봤냐면 그래서 전환 이벤트를 조금 비교적 하기 쉬운 것들로,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만약에 구매인데 이 구매를 전환 이벤트로 잡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는 담기 비교적 쉽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담는 걸 전환 이벤트로 해서 빨리 우선 머신러닝을 돌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뭐 전환 이벤트를 만약에 뭐 페이지 조회로 잡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캠페인 목표를 뭐 트래픽으로 잡고 전환 이벤트 페이지 조회 캠페인 목표 트래픽 이렇게 이제 광고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캠페인 자체는 트래픽을 이제 목적으로 하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뭐 랜딩 페이지를 조회하는 걸 목표로 이제 머신러닝이 그 기준으로 잡고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머신러닝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페이지 조회보다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뭐 전환 이벤트는 구매야. 그래서 전환 이벤트를 구매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벤트가 변경이 되면은 머신러닝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에 페이지 조회로 잡고 뭐 캠페인 목표 트래픽을 잡고 머신러닝이 잘 돌아가고 있다가 이제 잘 돌아갔으니까 이제 구매로 바꿔도 되겠지 하면은 다시 머신러닝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짓인 거죠.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머신러닝에 좀 악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건 좀 보고 가야겠네요.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가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벤트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잦은 광고 수정. 그러니까 이게 좀 광고 세팅을 하면은 좀 가만 놔둬야 되는데 어쨌든 이 그 매체가 좀 학습을 할 때까지 학습이 완료가 될 때까지 조금 이거를 참아야 되는데 이제 몇몇 광고주님들은 이거를 이제 못 참습니다. 광고를 바로 돌리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딱 바로 이제 발생될 거라고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희망을 계속 품고 있으시기 때문에 광고를 돌렸는데 왜 자꾸 안 되지 하면서 뭐 타겟 바꾸고 뭐 예산 변경하고 이렇게 광고 수정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은 머신러닝이 계속해서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구글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제 우상향을 그리는 이 곡선이 굉장히 처음에는 완만했다가 점점 이렇게 가팔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 이 비효율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못 참고서 계속해서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비효율적인 광고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수정 이런 게 제일 크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다 포괄된 개념이긴 한데 예산 변동. 구글 측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내로는 예산을 변동하라고 하는데 이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예산 설정이 변경이 되면은 이것도 머신러닝에 굉장히 그 악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타겟 설정입니다. 타겟이 굉장히 좁혀져 있으면은 그만큼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이 건덕지가 계속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은 최대한 완만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환당 단가가 있겠네요. 우리 상품이 뭐 기본적으로 이 광고로 뭐 일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보통 평균 이제 CPA가 한 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놔야지 광고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데 이거를 이제 좀 욕심이 앞서가지고 전환 단가를 뭐 5,000원, 2,000원 이렇게 조금 낮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 낮은 전환당 단가에 맞춰서 광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굉장히 학습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 낮은 전환당 단가에 이걸 다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광고가 안 돌아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머신러닝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광고주님들이 많이 주시는 문의 중에 하나가 광고비 노출 그리고 극심한 데이터 변동폭, 이 문의를 사실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그 영향도 있기는 한데 좀 이런 문의를 주시는 광고주님들의 그런 광고를 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머신러닝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도 광고가 갑자기 노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머신러닝이 다 완료가 됐는데도 데이터가 뭐 언제는 갑자기 막 1,000원, 뭐 2,000원밖에 안 타고 다음 날은 갑자기 막 뭐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타고, 이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광고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은 뭐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주시는데, 보통 이런 광고가 노출이 안 되거나 데이터가 극심하게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이유는 사실 이게 가장 큰데, 동일구자 타업체 입찰 비딩의 실패입니다. GDN을 예로 들면은 이 한 이제 구자가 있을 때 이 동일한 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비딩이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이 관련 업종을 이제 우리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A 업체고 B 업체, C 업체, D 업체가 다 비슷한 업종에 이제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이 각각의 이제 그 구글 매체에서 이제 머신러닝이 작동을 하면서 이 동일한 구자에 우리 광고가 들어가면 되게 성과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들어가기 위한 이 기준을 정할 때 보통 이런 뭐 1일 예산이나 아니면은 뭐 1일 CPC 상한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그 예산에 대한 걸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예산에 따라서 이제 비딩이 진행이 됩니다. 타업체 대비 우리 업체가 그 금액이나 이런 입찰가가 좀 낮다 싶으면은 당연히 이 구자에 못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그 입찰 비딩이 진행되다 보니 우리가 타업체에서 갑자기 뭐 예산을 확 올리거나 이러면은 평상시에 잘 들어가던 그 구자에도 우리가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막 뭐 예를 들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항상 이 지면에 잘 노출이 됐었는데 갑자기 타업체에서 예산을 확 올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해당 구자에서 입찰 비딩이 떨어지고, 여기 이제 떨어지니까 어쨌든 광고는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돌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갑자기 밤 11시, 12시 아니면 새벽 막 3시, 4시 이때가 이 구자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별로도 좀 이게 일정하지 않은 그런 그 노출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조금 그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입찰 단가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뭐 저희가 설정해 놓은 뭐 예산, 그리고 뭐 타겟 CPA 아니면은 뭐 GDN 클릭수 최대화로 설정을 했을 때 뭐 CPC 상한가 등등이 이제 좀 이런 예산들이 이제 노출구자 입찰 비딩의 좀 주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 단가가 매우 낮으면은 이제 낙찰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광고 노출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예산 자체가 낮으면은 구글 애즈에서 이 캠페인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제 횟수를 계속해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찰 단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환 추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에서 이제 자동 입찰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전환수 최적화, 뭐 이런 전환수 최대화, 뭐 이런 캠페인으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전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전환 추적, 뭐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광고 게재가 제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환 추적,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전환 추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전환 최대화를 위한 그 전환 모수는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낮기는 한데 광고 최적화 점수입니다. 보통 이제 광고 세팅을 할 때 보시면은 그 이제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최적화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최적화 점수가 항상 100%로 유지가 되어 있는지, 광고의 효력은 최소 이제 좋음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좀 광고의 전반적인 품질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적화 점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대리님도 막 공부하시면서 많이 봤던 내용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광고 미노출에 관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데이터 변동의 폭이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것들이 판매나 리드나 트래픽, 캠페인 목표 설정을 처음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목표 설정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머신러닝 돌리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딱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 왜냐면은 일단은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타 매체보다 더 특히 이 머신러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의 학습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 캠페인 목표는 반드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 간혹가다 이제 광고주님들 보시면은 막 클릭률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막 뭐 전환 캠페인으로 설정해 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캠페인 목표 없음으로 이제 설정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캠페인 목표 자체가 우리가 애시당초 광고를 세팅하기 전에 생각했던 이런 광고의 어떤 목표, KPI 이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캠페인 목표 설정은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캠페인 목표 설정은 꼭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 집행을 할 때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예산해둔 금액이 있을 텐데, 요거를 가끔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몇 배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초과 소진이 진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구글 애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보장을 해주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막 하루 막 5,000원 설정을 해놨는데 다음날 갑자기 막 뭐 2배까지도 아니고 갑자기 막 10만 원, 막 12만 원, 막 20만 원 막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확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사실 이거를 보는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눈앞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가 세팅을 잘못한 건가? 근데 또 보면 1, 2사는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사실 구글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이게 머신러닝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초과 소진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초과 소진이 되는 거는 1일 예산 대비 2배까지만 이제 초과가 될 수 있고, 근데 꼭 무조건 다 초과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어제 2배까지 이제 소진이 됐으면은 다음 날은 설정은 1 예산 대비 다 소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1일 예산 초과와 미만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한 달 1 예산의 30.4배를 곱한 그 월 예산으로 이제 측정이 된다라고 이제 구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2배까지 초과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막 20배, 30배 막 이렇게 갑자기 초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동일 구자 대비 이제 입찰 비딩이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제 같은 경우는 타겟과 적합한 지면이 없어가지고 광고가 노출이 잘 안 됐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보니까 기회가 갑자기 많아졌어. 그래서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해가지고 광고비가 급격하게 소진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무효 클릭이나 부정 클릭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보셔야 하는 게 그 게재 비용과 청구 비용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초과가 됐지? 라는 거는 사실 거의 봤을 때는 이 대시보드 상에서의 찍히는 이 금액만을 딱 봤을 때거든요. 근데 이걸로만 이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특이한 게, 실제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그 게재 비용과 실제로 청구되는 이 청구 비용이 좀 다르게 집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긴 하지만 이게 정산이 또 실시간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소진이 되고 그 이후에 부정 클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게 발생이 되면은 이후에 정산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니네 광고가 얼마나 소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 청구 비용을 이제 집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기준은 한 24시간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있는 그 대시보드 상에 있는 그 데이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보고서 에디터에서 청구 비용을 따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게재 비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광고가 집행이 되었고 설정한 입찰 또 뭐 그런 과금 전략에 따라서 이제 광고비가 산정이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시보드상에 찍히는 비용이 이제 게재 비용이고 이후에 뭐 초과 소진이나 뭐 무효 클릭 등의 좀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유의미한 광고가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이 비용,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이 비용을 이제 청구 비용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재 비용만 보고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소진됐어가 아니라 이 청구 비용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청구되는 금액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고서 에디터 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어쨌든 결론은 그러면 게재 비용, 그러니까 직접 청구받는 비용하고 게재 비용에서 이제 게재되는 그 비용하고 광고주에게 청구되는 청구 비용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과 소진은 그렇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서 문의를 주시는 게 좀 더 확실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초과 소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보시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저희가 뭐 이거를 로직을 만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초과 소진, 뭐 머신러닝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했는데도 이 초과 소진된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요거는 사실상 고객센터를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구글 검색 광고에서는 운영 가능으로 뜨는데 광고가 노출이 안 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구글 검색 광고를 미노출 사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경우를 봐야 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검색해 보신 이 키워드가 구조가 열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키워드 구조 확인.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파워링크나 이런 걸 운영을 할 때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 현저히 적어도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입찰가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검색을 해도 어쨌든 노출이 되긴 합니다. 이제 스크롤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뭐 그렇게라도 노출이 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 등록한 키워드의 검색량이 너무 적으면은 구글 에드에서 구자 자체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키워드가 구자가 먼저 열려 있는지를 먼저 첫 번째 확인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CPC 상한가를 또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저희가 설정한 1 예산 대비 최대 CPC 단가가 너무 적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됐을 때도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물론 CPC가 낮을수록 좋기는 한데 이게 CPC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광고 노출 자체가 이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CPC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품질 점수죠. 이 품질 점수에 따라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출 가능성 여부에 이제 영향을 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요 세 개가 아니면은 이제 뭐 검수나 아니면은 뭐 계정 비활성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검수나 이런 거는 딱 봤을 때는 바로 그 이제 알럿 창이 뜨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 위에 세 가지 요소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해주신 게 있는데 그럼 구글 검색 광고는 원하는 키워드를 무조건 광고할 수도 없는데 요거를 최적화 점수 때문에 다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자동으로 추천되는 키워드를 다 넣는 게 좋은지 아닌지 요거를 여쭤보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쵸, 구글 검색 광고는 원하는 키워드를 무조건 광고에 써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의 경우는 구자 자체를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키워드를 최적화 점수 때문에라도 다 넣는 게 좋은지 이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키워드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확장 유형 검색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그 검색 유형 중에 일치 검색이 있고 그리고 구문 검색 그리고 확장 검색이 있죠.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글 검색 광고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구글 검색 광고 이제 문의 주시는 광고주님들의 계정을 몇 번 보면은 가끔 굉장히 이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뭐 다른 대행사 마케터가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검색 광고에 있는 그 광고 그룹 키워드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이 구글 검색 광고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치 구문 확장이 뭔지부터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일치 검색 같은 경우는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커피 머신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일치 검색 유형을 했을 때는 이 커피 머신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만 노출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커피 머신이라는 키워드가 일치했을 때만 이제 그 노출이 되는 거고, 구문 검색 같은 경우는 이 커피 머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앞이나 뒤에 뭔가 다른 좀 연관도 있는 그 접두사 접미사가 붙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커피 머신 가격이라거나 아니면은 또 뭐 있을까요? 커피 머신 비교? 이런 식으로 커피 머신 가격, 커피 머신 비교라는 키워드는 내가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등록한 이 커피 머신이라는 이 키워드로 많은 사람들이 커피 머신 가격, 비교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이 해당 키워드들도 어느 정도 연관도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구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 가격, 비교를 우리는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이 구글 자체에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해당 키워드도 좀 유의미한 키워드야 라고 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거고, 확장 검색 같은 경우는 꼭 커피 머신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구문 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록한 이 커피 머신이라는 키워드가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장 검색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커피 원두, 뭐 가격 이런 식으로 커피 머신과는 이제 일치하지 않고 이거랑 어떤 구문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커피 원두 가격이라는 이 키워드도 커피 머신이라는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예 꼭 이 구문이 포함이 되었지 않아도 더 확장해서 키워드를 이제 뭐 발굴해주는 그런 용도인데, 보통은 구글 검색 광고는 특히 이 확장 검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갔어? 안 썼네요. 그 네이버 검색 광고랑 똑같이 구글 검색 광고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거는 구글에서 굉장히 나름 자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 머신러닝 기능을 난 안 쓸 거야 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커피 머신 하나만 확장 검색으로 등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꼭 그 네이버 검색 광고처럼 모든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다 등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커피 머신 하나를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확장 검색 유형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후에 광고가 라이브가 되면은 이제 그 커피 머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매칭이 되겠죠. 이 매칭되는 키워드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은 뭐 광고 그룹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뭐 관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가끔가다 이제 아예 연관이 없는 키워드들이 이제 매칭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 등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머신러닝과 이 키워드가 조금 최적화되면서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키워드들을 다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때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오히려 저 말씀하신 것처럼 최적화 점수를 위해서는 제외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해당 제품과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 제외 키워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는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원님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다음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질문은 국가 타겟팅은 분명 대한민국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해외에서도 클릭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나는 대한민국으로 그 타겟팅을 설정을 해놨는데 뭐 그 보고서 보면은 막 뭐 미국에서 갑자기 막 클릭 일어나고, 아니면은 그 서울 반경 뭐 10km, 20km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막 갑자기 막 부산 이런 데서 막 클릭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글은 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하나도 이 타겟팅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구글 타겟팅 같은, 이 구글에서 특히 이 위치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물리적인 위치, 그리고 이 물리적인 위치를 포함한 관심사 타겟 위치,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물리적인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딱 물리적인 위치만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경우입니다. 뭐 물론 이것도 이제 100%다 일치되지는 않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위치로 이제 그 설정을 하고 대한민국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대한민국에만 광고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는 아니고. 근데 이게 보통은 이게 처음에 이제 광고 세팅을 할 때 이 디폴트 값으로 이 물리적인 위치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위치를 포함한 관심사 타겟 위치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그 메인 타겟에 관심을 보이는 해외 유저한테도 클릭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도 이제 해외 유입 데이터가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죠. 뭐 이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광고 세팅을 이제 해놨을 때 평균 대비 조금 낮은 입찰 단가로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 구글 AI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어쨌든 이 한정된 낮은 예산 내에서 어떻게든 최선의 효율을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설정한 이 뭐 지면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저히 이 효율을 뽑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안 되겠으니까 이 구글과 이제 그 제휴를 맺은 이 제휴 네트워크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지면이 보니까 해외 지면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은, 여기서 지금 노출 단가가 저렴한 이 해외 매체에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해외 유입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이 국가 타겟팅에서 물리적인 위치와 관심사 타겟 위치가 어떻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요거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광고가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이 질문 주시는 건 이렇게 5가지쯤이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몇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가끔 보면은 꼭 그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꼭 어거지를 이렇게 꼭 하시는 광고주님들이 계세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봤던 가장 좀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자신의 광고에 대해서 뭐 일부러는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일부러 좀 이렇게 문제점을 굳이 야기시키는 광고주님들이 계신데, 첫 번째가 광고 노출 여부 확인입니다. 가끔 이제 GDN, 뭐 유튜브 광고, 뭐 PMX 등을 돌리다 보면은 이게 막 유튜브에서 막 우리 그 광고 키워드도 막 검색도 엄청 해보고 구글 검색창에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F5 계속 눌러보고, 그런데도 왜 우리 광고 노출 안 되냐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잠시만요. 네, 이게 그 막 화면 그 광고 노출 여부를 좀 보여달라 해서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나 이런 거 캡처해서 보여드리면은 이게 직접 광고가 노출되는 화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안심이 안 되시나 봐요. 그죠. 이게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구글 광고는 이제 여러 가지 보장이 안 되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광고 노출 위치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키워드별 입찰가 설정해놓고 조금 이제 순위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입찰가 좀 높게 설정해 놓으면은, 그리고 나서 검색하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노출된 게 확인이 되는데, 이제 구글 광고 같은 경우는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 이제 키워드 검색해보서 계속해가지고 막 새로 고침 누르고 막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해서 노출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 좀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노출이 돼서 확인이 되면은 참 뭐 광고주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노출수 1을 쓸데없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출수 1을 쓸데없이 잡아먹고, 이에 따라서 어쨌든 클릭은 안 할 테니까 클릭률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클릭률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광고 품질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광고주님의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이 광고 성과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희가 광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라이브 돌리면은 이제 머신러닝 제대로 잘 돌아가고 구글 AI가 잘 노출시키니까 굳이 이 AI를 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새로 고침을 눌러보실 시간에 이 대시보드 상에서
파생되는 이 데이터들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뭐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광고주님들한테 맨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광고는 내가 딱 보고서 심적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의 본질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어쨌든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본질 기억하시고 광고 노출을 계속 F5는 누르지 마시라고. 그러면 혹시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다른 한 구글 광고 돌리고 나서 이거 꼭 하지 마라 하는 거 더 있나요? 이게 몇 가지 있죠. 네. 제가 또 이거 있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네. 이렇게 지혜로 쓸게요. 네. GA4. 이게 그러니까 구글 광고를 꼭 돌리면은 이 GA4 뭐 데이터 분석 툴을 꼭 사용을 어떻게든 막 하고 싶어서 안 달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GA3 UA에서 이제 GA4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좀 뭐 마케터들도 그렇고 이제 뭐 인하우스 분들도 그렇고 광고주님들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 분석, 뭐 퍼포먼스 이런 툴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GA4 좋죠. 구글 애널리틱스 4 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도 많고 데이터도 더 딥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뭐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 좋긴 한데, 근데 좀 이거를 좀 본질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좀 어트리뷰션 데이터 분석 툴은 사용하면 그냥 좋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인 거지 이게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간혹 보면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굉장히 뭐 그런 뭐 지니의 막 요술램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연동하고 막 설치하고 하면은 막 우리의 성과가 엄청나게 막 뭐 부스팅이 되고 막 진짜 엄청나 뭐 진짜 보고서 쓰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이거 설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건가,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획득은 뭐고 세션은 뭐고 소스는 뭐지, 막 더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안 써도 잘 나오는 성과는 어떻게든 잘 나오고, 이거를 써도 안 되는 광고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 지표란 단순한 이 결과값에 대한 그 숫자일 뿐인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 성과가 안 나오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를 위해서 뭐 외주업체 뭐 크몽이나 이런 데 돈 쓸 바에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돈 쓸 바에는 차라리 이 설치할 이 돈으로 광고 클릭 한 건, 조회 한 건을 증가시키는 게 사실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진짜 내가 명확한 데이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읽을 수 있고 그 이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좀 야무지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내가 좀 어떤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식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으면은 그때 이제 조금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확장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광고주님께 여쭤보게 되죠. 왜 어떤 것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다른 광고주님 다른 사람들 대표님 보니까 다 하던데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그래서 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GA4를 해도 성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과값을 분석하는 툴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분석을 더 어떻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지.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죠. 이게 단순 데이터 분석 툴을 설치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아지면 다 설치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구글 광고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 AMPM 글로벌 측에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